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데이터 통신 반풀집 2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전송 오류 중에서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뿐 아니라 오류 검출 이후에 모든 프레임을 재전송하는 ARQ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ARQ에는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네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정지 대기 ARQ가 있고, 그 다음에 go back and ARQ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재전송, 그 다음에 이제 적응적 ARQ 이렇게 있죠. 정지 대기는 어때요? 하나 보내고 기다려서 OK 신호 받으면 그 다음에 보내고 이런 방식을 말을 하는 거죠. 네, 곱백의 NARQ가 바로 뭐예요? 네, 오류가 발생하면 3, 4, 5, 6, 7을 딱 보냈는데 5번에서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라고 한다면 네, 이걸 이제 5번부터 6번, 7번까지 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곱백 NARQ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재전송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3, 4, 5, 6, 7을 보냈는데 5번에서 오류예요 라고 하면 5번만 다시 보내는 방식이 되죠. 네, 자 21번 가겠습니다. 22번이죠. 22번 정보 전송에서 전송 용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샤논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샤논이라는 사람이 전송 용량을 구하는 이제 공식을 냈죠. 그래서 C는 W 로그 2에 1 플러스 n분의 s다라고 이제 단위는 bps라고 했죠. 네, 여기서 W가 무엇인가요? 네, 대역폭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S가 뭔가요? 네, 신호, 네, 세기가 되죠. 신호 세력. 자, N이 뭔가요? 네, 잡음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봤더니 채널 용량은 대역폭이 클수록, 네, 신호 세력이 클수록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잡음은 낮을수록 전송 용량을 늘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이제 맞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샤논의 채널 용량의 정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써볼까요? C는 W 로그 2에 1 플러스 n분의 s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역폭에 비례한다. 맞죠? W가 대역폭이다라고 그랬죠. 대역폭이 클수록, 그 다음에 신호 세력이 클수록, 네, 대신 다음에 이제 잡음은 낮을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역폭에 비례한다. 맞죠? 네, 신호대 잡음비가 증가한다. 자, 여러분이 이걸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신호대 잡음비가 무엇이에요? n분의 s죠. 신호대 잡음비, 이걸 통째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네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채널 용량은 어때요? 이 네모하고는 비례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이 틀렸죠. 네, 잡음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잡음 낮을수록이니까 바로 이제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다음 4번에 보면은 채널 용량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송량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24번입니다. 데이터 통신에서 오류의 발생 유무만,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판정하는 오류 검출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오류만 검출만 하는 거 뭐 있어요? 페리티가 있죠. 페리티 체크. 네.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잉여 검사도 있습니다. 순환 잉여 검사. 네.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이냐라고 하면은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이제 순환, 네, 이진, 부호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럭합 검사가 있습니다. 네, 블럭합 검사.
자, 이거는 이제 여러 비트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도 이제 검출 가능한 것을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나오는 이제 전진 오류 수정이다, 순방향 오류 수정이다 해서 FEC라고 하는데 얘는 오류를 검출도 하고 자체 내에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A하고 B를 통신을 하는데 A에서 B로 주기만 하는 거예요. B에서 A로 줄 수 없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단방향 통신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A가 B한테 줬는데 여기에 이제 5개를 줬는데 오류가 발생이 된 거예요. B가 A한테 오류 발생했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단방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B 자체 내에서 그냥 수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FEC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오류가 발생했느냐 그것만 판정하는 기법이 무엇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25번입니다. PCM은 아날로그 신호의 크기를 표보나 양자와 부호화 이런 거로 이제 하는 과정을 말을 하는 거죠. 표보나 양자와 부호화 과정이 이제 PCM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하면 이런 디지털 신호로 만들 것이냐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쪼개는 거죠. 쪼개는 걸 뭐라 그래요? 표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표 숫자를 마련을 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양자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럼 여기에 대표 숫자를 뭘로 할 것이냐? 숫자를 만드는 거죠. 대표 숫자를.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진수로 바꾸는 거죠. 네, 이진수로 바꾼다. 그걸 이제 부호하다라고 하는 거죠. 양자화란 어떤 과정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양자화가 무슨 과정이냐? 여러분 양자화가 무슨 과정이라 그랬어요? 숫자로 바꾸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바꾼다. 이산 값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바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6번입니다. DHC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DHCP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D가 다이나믹이다 라는 겁니다. 동적으로 IP 주소를 이제 할당해 주는 그런 방식을 DHCP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죠. 내가 이제 IP 주소를 가져와 가지고 한 500개를 가져와 가지고 회원수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 업체인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이제 500명을 모집을 해서 이제 장사를 하죠. IP 주소 하나씩 주면 되죠. 그런데 이 500명이 동시에 인터넷 1분 1초도 안 틀리고 500명이 동시에 인터넷을 하진 않죠. 그래서 회원들을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은 한 700명 정도를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은 500개가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려면 회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어있는 회선을 이제 할당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IP 주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개인별로. 그렇게 이제 동적으로 IP 주소를 할당해 줄 때 DHCP라는 걸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IP 주소를 할당해 준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2번에 보면 서로 다른 통신 규약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이제 상호 연결해 주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게이트웨이다라고 하죠. 네, 게이트웨이는 어떤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내부에 컴퓨터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랜이라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층에 있는 또 랜과 랜을 연결을 해야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브릿지다라고 하죠. 네, 그것이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터넷 세상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된다. 이제 라우터를 거쳐 가지고 인터넷과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내부냐 외부냐를 이제 따져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이제 연결해 주는 것을 게이트웨이라고 하고, 브릿지는 같은 내부를 연결하기 때문에 동일한 네트워크를 이제 연결하는 것을 말하죠. 동일한 프로토콜을. 자, 3번에 보면은 신호를 증폭시켜 준다. 그게 뭐죠? 바로 이제 리피터가 되죠. 신호 증폭. 그다음에 4번에
IP 주소를 기준으로 경로를 설정한다.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 그럼 뭐예요? 바로 라우터가 되죠. 자, 27번입니다. 네, OSI 7 계층 중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OSI 7 계층에서 물리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거 RS232C, 그 다음에 X21, 232C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쁘게 쓸까요? 네, X21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HDLC, 그 다음에 이제 LAPB, 그 다음에 LAPD 등등등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X25, IP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송 계층에서는 TCP, UDP 이렇게 있죠.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 바로 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 바로 3번이 되겠군요. 자, 28번입니다. 정보 기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연관된 규칙, 패턴을 찾아서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RP가 있죠. ARP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IP 주소, 그 다음에 맥주 생각하라 그랬죠. IP 주소를 이제 맥주소죠. 맥주소로 바꿔주는 것.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자, 3번에 IP 버전 6, 유니, 애니, 멀티 맞죠? 그 다음에 증강현실은 실세계, 실제 생활, 실세계하고 가상현실을 합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언덕에서 쭉 뭐 배우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개념을 이제 가상현실과 실세계를 합해가지고 구현한 것을 말을 하죠. 증강현실은. 자, 29번입니다. 정보 기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IPTV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이고, 와이브로다라고 하면 이제 이동 방송 서비스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방송이 아니라 통신이죠. 네, 이동 통신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다라는 거죠.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하고요. VoIP다. IP 하면 우리가 인터넷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음성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MB가 있습니다. 디지털 방송 기술을 이용해서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형태. 멀티미디어 이동방송 서비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다음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프로토콜이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통신 규약이다 라고 그랬죠. 네, 그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TCP가 있고 IP가 있는데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TCP는 일단 꼼꼼한 스타일, 꼼꼼한 택배 아저씨 생각해주면 되죠. 신뢰성이다. 그 다음에 연결형이다 라는 거죠. 네, 집에 꼭 있어야 되고 전화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띵동 눌러서 물건을 정확하게 배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고 가는 거죠. IP 주소는 이제 IP는 뭐예요? 바쁘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비신뢰성이다. 비연결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문 앞에 그냥 두고 가는 그런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TCP는 신뢰성을 관리한다. 자, 2번은 이제 성공적으로 도달하는 것을 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IP는 이제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신뢰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건을 받았는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물건만 주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TCP/IP는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기종의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 규약이다.
자, 4번에 UDP를 이용하면 일부 데이터에 손실이 생길 수 있지만 TCP를 사용할 때보다 빠른 전송을 요구하는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다. UDP도 마찬가지로 비신뢰성, 비연결입니다. 그래서 꼼꼼한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빨리빨리 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UDP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되겠군요. 자, 31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요. HTTP는 그랬어요. 우리가 웹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HTTP죠.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 주소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www.naver.com www는 항상 HTTP라는 프로토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www만 쳐도 HTTP가 이제 자동으로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팝이 있습니다. 팝. 네, 팝은 클라이언트가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그랬어요. 맞나요? 자, 아니죠. 팝은 여러분 어디서 쓰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메일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메일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에 뭐가 있냐면 SMTP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팝이 있죠. 그래서 SMTP는 메일을 보낼 때, 네, 즉 이제 뭐 할 때? 송신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고 팝은 이제 메일을 받을 때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수신한다 라고 하죠. 이럴 때 사용되는 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것이고 4번의 DHCP는 이제 동적으로 IP 주소 할당을 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틀린 것은 뭐예요? 바로 2번이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랜카드, 케이블 등의 장비 특성을 정의하는 OSI 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쉽죠? 장비란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우리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러면 컴퓨터 몇 대라도 연결이 돼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랜카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장비가 필요한 게 물리 계층에서는 바로 랜카드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는 허브가 되죠. 랜카드다라는 것은 모든 본체에 유일하게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제 반복되지 않으면서 이제 넘버가 다 다르죠. 여기 있는 본체, 여기 있는 본체, 그죠? 이 랜카드들을 다 어디에 연결을 시켜요? 허브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계층에서는 허브다, 리피터다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장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 있죠.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제 허브를 연결하는 이제 브릿지라는 장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이제 인터넷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라우터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바로 1번이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OSL7 계층 중 브릿지가 복수의 랜을 결합하기 위해서 동작하는 계층은 그랬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했죠. 물대내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됩니다. 2번입니다. 자, 34번입니다. OSR7 계층과 관련된 표준에 대한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면은 자, 물리 계층 RS232C, 데이터 링크 계층 HDLC, 전송 계층 X25 그랬습니다. 전송 계층. 네. 자, 전송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뭐 있어요? TCP, UDP 이게 있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35번입니다. 네,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 OSI7 계층 중 통신망의 경로 선택 및 통신량의 폭주 제어를 담당하는 계층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가 있어요? 바로 경로 선택에 있죠. 그래서 OSI7 계층 중에서 물대내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바로 경로 설정을 하는 거죠. 최단 경로 설정, 그 다음에 오류 제어, 흐름 제어를 한다라는 거죠. 통신량에 대한 폭주를 제어하겠다.
다리를 건너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어때요? 다리가 무너지죠. 그래서 흘러갈 수 있는,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인원수를 제어한다. 바로 이제 흐름 제어를 담당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네트워크겠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서로 이웃하는 단말기를 연결을 했다. 바로 옆에 있는 단말기를 연결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으로도 정보 전송이 가능한 것은 그랬죠. 자, 어떤 거예요? 옆에 있는 걷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바로 이제 링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라도 고장이 나면 안 되고 한 군데 회선이라도 고장이 나면은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게 단방향 링형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양방향 링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4번이 되죠. 자, 1번에 나와 있는 성형이다 라는 건 뭐예요? 중앙에 있는 컴퓨터에 이제 모든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형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뻗어 나가는 방식을 이제 트리형이다. 분산 처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 메쉬형이다 라는 것은 뭘 말을 하죠? 네, 모든 컴퓨터들이 이제 다 연결되는 것, 가장 회선이 많이 필요한 것을 말을 하죠. 자, 37번입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연결 형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은 이제 버스형이군요. 버스형은 어떤 식으로 연결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서 한 대의 컴퓨터가 고장 나더라도 전체 네트워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가 고장 날 때 네트워크가 마비가 되는가요? 네, 중앙의 회선이죠. 공유해서 쓰고 있는 이 회선에 문제가 있었을 때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거죠. 스타형이다 라면 이제 이거 성형을 말을 하죠. 중앙에 있는 컴퓨터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버리면 끝이죠. A에서 B로 갈 때도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링형이다 라는 것은 데이터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도 있고 또 양방향으로 흐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링형 한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요.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A에서 B로 C로 D로 이렇게 흘러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쉬형이다라는 것은 모든 컴퓨터들이 다 연결된 거죠. 그래서 많은 통신 회전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뢰성은 어때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얘는 모든 컴퓨터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막혔다. 그럼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찾아가는데 못 찾아갈 데가 없죠. 네트워크가 마비될 데가 없죠.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고장날 위험이 적다. 그래서 신뢰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4번인 거죠. 자, 38번입니다. CSMA CD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 각 스테이션은 충돌을 감지하는 즉시 전송을 취소한다 라고 그랬고, 모든 스테이션에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 모든 스테이션 다 보내는 거. 그런 걸 이제 용어상으로 이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스테이션이 고장나면 네트워크 전체가 마비된다 그랬는데 CSMA CD 방식은 이제 버스 형태에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단말기가 고장 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중앙 회선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전체 네트워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스테이션은 전송 매체에 대해서 동등한 접근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39번 문제입니다. 네, 다음 중 베이스밴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베이스밴드는 이제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1번에서 모뎀이 필요한다 그랬으니까 1번이 틀렸죠.
자, 추가적으로 단일 채널을 이용한다. 시분할 다중화 방식을 이용한다. 이제 일반적인 랜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40번입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자가 접속을 원하는 서버까지 경로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로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ns lookup이다라는 것은 뭐죠? look, 찾는다라는 거죠. 뭘 찾아요? 네, IP 주소를 찾아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whois라고 하면 네, 그 해당된 IP 주소에 대한 통신망에 대한 정보를 이제 검색을 할 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whois, 네, naver.com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